지난 4월이었습니다. 인천 검단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철근 누락된 부분이었죠.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발주한 전국 15개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또 한 번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총체적인 부실이 확인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전국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수조사 등 강력한 조치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난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는데 예. 철근이 부족해서 무너진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전수조사 LH에서 발주한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15곳이나 더 나온 거잖아요. 예, 이번에 정부가 이제 지난 4월에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에 네. 아마 공공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전수 조사를 한 부분이 난 91 정도를 했는데 그 중에 네. 15군데. 특히 10곳은 설계 도면부터 조금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5곳에는 실제로 시공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돼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91곳을 조사해서 15군데에서나 문제가 발생을 했다. 참 그렇습니다. 심각한 상황인데 문제는 이 무량판 구조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갖고 있는 곳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궁금한 게 이 무량판 구조라는 게 어떤 겁니까? 보통 이제 아파트 구조를 보면요, 네. 보통 우리가 내력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네. 내력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볼을 설치를 해서 그 위에 천장, 슬라브를 얹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요. 네. 그런 부분은 이제 기둥식 구조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그 부분들을 내력 벽 구조, 기둥식 구조. 그런데 이제 무량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버섯식 구조. 버섯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 하나에 천장이 얹어져 있는 그런 아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부분은 과거에는 주로 이제 큰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쓰였는데 아파트에 도입된 이유는 층간 소음 때문에 그렇고 또 두 번째는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이 벽면이 내력벽이 아니면 확장을 하기 쉽거나 이렇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네. 층간의 슬라브 두께는 두꺼워지더라도 공간 확장성을 위해서 그 도입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둥 하나로 전체 천장을 받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네. 철근으로서 이것을 단단히 조이고 단단히 보강을 해야 전단 철근이라고 하는 것을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구조식보다는 훨씬 취약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이 무량판 구조는 이 철근의 전단 보강을 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구조. 반대로 철근 보강을 잘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유리한 구조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기둥이기 때문에 이 기둥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철근이 지금 제대로 안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조사한 바로는 특히 지난 4월 검단 아파트는 전체 32개 기둥 중에 19개 기둥에 이 전단 보강에 철근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건 아예 빠져 있는 거예요.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대다수는 또 설계 때부터 아예 철근 보강에 설계가 들어있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시공할 때에 시공 부분에 아예 그 부분들이 빠져서 시공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설계에서부터 감리, 시공, 관리 이 부분까지 4단계 중에서 어떤 한 군데에서도 검증이나 체크가 되지 않았다. 네. 그래서 대단히 좀 심각한 그 안전 불감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철근의 비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설계는 돼 있어도 이것을 제대로 안 넣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코로나 시절에 우리 자재 파동이 한참 뭐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갑자기 올랐죠. 갑자기 뭐 철근이나 시멘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랐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공사 비용으로 보면 철근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부러 어떤 철근을 양을 줄이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철근의 파동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시공의 부실 또 감리의 부실
또 철근 배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숙련도의 미숙 이런 데부터 원인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에서도 있었어야 되는데 빠진 부분도 있고 예. 중간에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빠진 부분도 있고 이 순서 하나하나마다 어느 정도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게 이제 감리죠. 네. 감리는 매 공정마다 그리고 매 설계대로 시공이 하고 있는지 그 공정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공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감리인데 이 감리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고 최종적으로는 이 사업의 발주 책임자인 LH가 그걸 총괄 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예.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웠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각 시공사가 시공을 하거나 했어도 LH가 최종의 책임은 져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은 특히 이제 LH의 방식이 이 CMR 방식이라고 해서 네. 책임 시공형 시공 방식은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 시공 단계에서의 처음에 계약된 금액을 가지고 총괄로 책임을 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혹시 설계가 변경이 된다고 할지라도 시공사가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LH가 이 처음부터 설계 단계부터 시공 단계까지를 완전히 책임을 지어지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발주 부처이기 때문에 당연히 LH에서 모든 부분들의 총괄 부분은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뭐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또 일괄적으로 보면 이제 건설 현장이 재도급, 재하도급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좀 불분명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공식적인 이제 하도급 부분이 하도급의 재하도까지는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있지만 실제의 공사 현장에서는 그 아래 부분의 재하도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좀 전수조사를 하고 그럴 때 재하도급에 관여해서는 굉장히 저가 입찰, 저가 낙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공기죠. 공기를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마쳐야지만이 그 재하도의 공사 기간이라든지 금액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사를 빨리 하는 과정에서 철근에 대한 누락, 그다음에 감리의 부실, 혹은 또 지금 철근만 지금 조사돼서 나왔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콘크리트 강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 강도에 대한 부분도 지난 작년에 화정 아이파크 사건도 역시 콘크리트 강도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따라서 철근의 부실과 콘크리트 강도의 부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될 뿐만이 아니고 최근에는 이제 건설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 철근공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렵고 힘든 작업 공정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국인 근로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숙련공들이 아니고 거의 다 비숙련공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그 관리 감독 이런 부분들이 좀 부실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런 부실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콘크리트의 강도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즉 기둥에 받치고 있는 철근도 중요하지만 그걸 싸고 있는 콘크리트가 얼만큼 단단해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의 강도가 약해지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콘크리트 강도가 약해지는 경우는 이제 레미콘 타설 때 적정한 배합 기준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또 하나는 일정한 기간을 양생을 시켜야 그 부분들이 강도가 발현이 되는데 양생 기간이 짧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기둥에서부터 나오는 부분과 그 위에 천장에 있는 우리 슬라브라고 하는 천장이 얹혀져 있을 때 천장 기둥과 기둥 사이에 천장이 얹혀져 있으면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휘어져서 아래로 처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는 철근 배근을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기둥에서 나온 철근과 슬라브에 나온 철근을 단단히 묶어주고 거기에 대한 전단 보강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콘크리트 강도가 만약에 발현이 될 정도의 강도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전단 파괴라고 그래서 약간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잘라져서 나가는 그런 형태로 파괴가 되기 때문에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네. 지금 뭐 전수 조사를 한 91곳 중에 15곳의 문제점이 있는데 보니까
벌써 입주가 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대단히 위험하죠. 걱정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 예. 있는데 지금 7단지는 보강 조치에 착수하고 나머지 8개도 조속히 보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보강을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아마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정밀 안전 진단을 통해서 네. 어느 부분이 약하고 어느 부분이 이 철근이 부족했는지, 아예 철근이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이 있다든지, 또 아니면은 콘크리트 강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기준치에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전수조사가 되면 네. 일정 부분은 슬라브 쪽에서 있는 부분들이 만약에 철근이나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하다면 슬라브 일부 구간을 잘라내고 그 부분을 재시공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기둥 쪽에서 전체적으로 강도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철근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아마 전면 재시공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부분을 명확하게 정밀 안전 조사를 통해서 일부 부분시 재시공, 일부 전면 재시공 이렇게 나누어질 걸로 봅니다. 네. 이제 이게 입주가 시작된 5곳 같은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만 문제겠느냐라는 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네. 예. 보통 이제 전체의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부분들도 역시 같은 구조로, 무량판 구조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면 네. 그 부분들도 다시 전체 전수조사를 통해서 철근의 전단 보강 철근이 충분했는지 이런 것을 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것은 95년도죠. 삼풍백화점.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큰 건물이나 그런 백화점 같은 부분들은 천장 기둥을 높게 하고 기둥을 받쳐서 그 위에 슬라브를 얹어서 하는 방식으로 해야 넓어 보이고 전체적으로 공간 활용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그 위에 하중이 다른 하중이 더 이상 많이 다르게 되면 원래 설계됐던 그 하중보다 더 큰 하중을 받기는 구조적으로 취약해서 그 부분이 파괴가 되는 것처럼, 이 부분에 이제 어떤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무량판 구조로 전체를 시공을 했다면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중의 무게가 편중이 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를 좀 전체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대통령은 전수조사 얘기를 했습니다. 즉 민간이 발주한 부분 역시도 점검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많은 아파트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공공 아파트 부분, 특히 LH가 시공하고 분양을 했던 부분들만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를 이번에 했는데요. 아마 민간 아파트 부분까지 확대를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일차적으로 미리 이제 입주돼 있는 부분들의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지금 입주 예정 혹은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도 반드시 좀 전수조사를 통해서 좀 구조적으로 안전한 그런 아파트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기록 관리 정책을 냈습니다. 건설 현장의 착공부터 준공까지를 모두 동영상으로 남겨놓자라는 예. 건데 이 방식을 사용을 한다면 부실 공사가 좀 줄어들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완전히 기록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시공이 되어 있고 그 부분들이 특히 이제 뭐 전단 보강 철근이라든지 그다음에 콘크리트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동영상을 촬영을 하면 그 네. 기록들이 남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 조치가 취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과 어느 시기에 어떤 형태로 이 부분들을 촬영을 하고 기록을 남을 거냐 하는 기본적인 이제 매뉴얼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표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이제 서울시가 이제 막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표준화 작업이라든지 또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 부분들이 좀 안착이 되면 네. 아마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민간 영역 부분이라든지 또 지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확대돼서 이 부분들이 좀 정착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럼 동영상 기록 관리 정책은 앞으로 이제 매뉴얼이나 여러 가지 기관의 정책이 정착될 만한 시간이 좀 필요한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일단은 뭐 지금 현재 공사 중인 부분들은 설계 감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계 감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정대로 설계를 하고 있는지 설계대로 시방서대로
준칙을 지키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이 있는데 이 설계 감리에 대한 책임성을 좀 명확하게 더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설계 감리 일지라든지 설계 감리에 대한 여러 가지 독립성 이런 부분들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의 설계 감리들이 이 시공사에 종속 혹은 예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로부터 빨리 독립을 하는 게 굉장히 우선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설계 감리가 중간에 발주와 시공의 중간 단계에서 양쪽을 다 설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 부분들을 강도라든지 배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사하고 그것들에 대한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만 잘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런 부분 부실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